안녕하세요. 해결사 김교장의 김신영 교장입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지치고 좀 힘드시죠? 수능 제한능급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도 밤새워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동시에 쓰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자소서도 써야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들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또한 지나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의 전환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학은 또 여러분이 어떤 학과를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진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힘든 것 같아도 먼 훗날 여러분이 이 시기를 추억해보면 굉장히 돌아가고 싶은, 오히려 행복한 그런 시기로, 그리운 시기로 생각이 날 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자소서 3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소서 3번 문항을 읽어보면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영역을 단순히 인성을 묻는 거다, 인성을 알아보기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다. 이 영역은 인성을 묻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잘 관리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는가를 보는 여러분의 역량을 오히려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순히 이 문항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항상 배려하는 사람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뭐 협력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묻는 건 아니다. 왜냐면 항상 배려하고 항상 협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인재상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 관리를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갔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자소서 3번 문항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역은 교육과정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학교 생활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들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 그리고 지난 시간 안내해드렸듯이 동아리 활동, 독서 이런 데서 독서 이런 데서 가져오는데, 이 항목은 학교 생활 중이라 그래서 교육과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밖에서 학교 생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교 밖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의 이런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거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들어가요. 근데 그 활동은 학교 생활이에요. 왜냐? 학교에서 여러분이 봉사활동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봉사활동을 인정받으면 그것들이 반영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생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학교 생활이 아닌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기록도 안 되고, 밖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동아리가 아닌, 창체 동아리가 아닌, 혹은 자율 동아리가 아니라 밖에서 어떤 서클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어떤 그런 갈등 사례가 있었고, 이걸 굉장히 매력적으로 큰 감동 있게 처리한 사례가 있다. 이것을 적어서는 안 된다. 이건 학교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에 활동을 적을 수 없어요. 우리의 학교 활동 안에서 적어야 돼요. 생기부에 들어올 수 있는 활동에서 적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기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침에 항상
칠판을 지우는 일을 했어. 혹은 저녁 때 항상 쓰레기통 비우는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나갔다. 정말 감동 있게 그 문제가 크게 발생했었는데 해결해 나갔다. 이럴 때 그것을 적을 수 있느냐? 적을 수 있습니다. 학교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것도 생기부에 어디에? 종합의견 정도의 기록이 될 수 있겠죠.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 학생이 정말 쓰레기통을 잘 관리했다면 선생님께서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당연히 종합의견에 기록을 해놨겠죠. 그래서 한 줄이라도 항상 쓰레기통을 관리를, 혹은 1개월 동안 쓰레기통 관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겠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여러분의 모든 포트폴리오는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봉사활동 같은 걸 인정하는 이유는 학교생활의 일환이다. 왜? 교육과정 안에 우리가 생기부 안에서 그것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의 교육과정의 봉사활동과 외부 봉사활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고민에 빠져요. 네 가지가 들어있는 사례를 적어야만 하는 것인가? 한 가지만 적어도 되는 것인가? 한 가지만 적은들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적는 거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의 시작은 대부분 갈등이에요. 갈등을 협력으로, 그 다음에 나눔으로, 배려로 해결한 사례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문항을 보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적어도 된다든지 한 가지만 적어도 된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적어도, 심지어 더 적어도 돼요. 그럼 난 이 중에 한 가지, 근데 갈등 관리를 적었다? 갈등 관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배려와 나눔, 협력 없이 그냥 갈등 관리가 어떤 게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탁 내서 야 이렇게 그래서 해결이 됐다. 그거는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관리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네 개의 영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어떤 그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 개만 해당돼. 갈등과 나눔, 혹은 나눔과 배려,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돼. 그럴 경우에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개로 나누어서 500자씩 두 개로 나누어서 적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당신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왜냐면 다른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드려요. 학교마다 채점을 하는 데서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학교가 내가 4개 적을 때 만점 주겠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 한 개 죽일 때 한 개 써도 만점 준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4개를 잘 관리한 사례를 적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는 입학사정관에 따라서도 4개를 다 적은 아이와 한 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할 때 어떤 아이한테 더 가산점을 줄까요? 그래서 저는 이 4가지가 다 들어간 사례를 아니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2개의 형식으로 천자를 채워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그런 부분에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가?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물론 이 활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학교생활, 그냥 친구와의 갈등부터 다 적을 수는 있다. 그런데 제가 생기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에서 가져와라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말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강조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전공 적합성을 증빙할 수 있는 그 활동의 도중에 일어났던 갈등 관리를 가져오는 게, 그때 일어났던 나눔과 협력, 이런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총 어떤 학교는 3개의 영역을 요구하고 어떤 학교는 4개의 영역을 요구해요, 자소서에서. 근데 그 3개나 4개의 영역에 여러분의 전공 적합성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성을 그렇게 보여주기,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뽑는 인재상이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도 똑같이 갈등 관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전공적 합성을,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전공과 관련 어떤 동아리를 하는 활동 중에 일어났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났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더 한 번 보여주게 되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될 거다. 그 말씀드려요. 근데 나는 그것도 좋은데 진짜 그런 건 아닌데 종합의견에 스님도 써놓을 정도로 굉장히 이 사건이 컸고 되게 이게 중요했고 내가 이거를 굉장히 리더십을 갖고 굉장히 잘 이것을 관리했던 사례가 있어. 그리고 이거를 듣고 나면 감동찌개야. 막 눈물이 찌 흐른다. 이런 건 가꿔야죠, 당연히. 가꿔서 적어주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것을 가져와서 적어줄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기부에 그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사례였고 갈등 관련 사례였다면 적혀 있겠죠. 언제나 생기부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다. 여러분의 모든 그 자소서 자료를 증명해주는 증명서다. 증거 자료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쓰기예요. 제가 2번째 시간에 그 말씀 드렸어요. 100점짜리와 빵점짜리 자소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항목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역이 그러니까 심사자가 읽어봤을 때 그림처럼 한눈에 읽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한 사례가 쭉 나와야 되고 그것이 그림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세하면서도 그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어서 누가 봐도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생기부에도 없는데 감동을 쫙 자아낼 수 있는 자료를 정말 어떤 학생이 꾸며서 썼어. 그렇게 감동스러운 일이라면 생기부에도 나와 있겠죠. 예, 그것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활동 중에서 내가 그런 문제를 잘 해결했거나 혹은 해결 과정 중에 있으면서 내가 배움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써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해결한 그러니까 해결한 과정과 절차를 얘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아이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즉 단계적 절차를 잘 드러나도록 써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남아있죠. 여기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게 돼 있잖아요. 제일 그리고 쓰는 방법 중에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쓸 때 이런 문제와 그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것도 전체가 그림처럼 보인다. 그 말씀 하나 더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을 해주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쓴 내용을 보고 바보라도 그냥 이렇게 쓴 거야.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협동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갈등은 어떤 것이고 이것은 어떠할 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긴 이렇지만 이걸 자세히 들여보면은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거기에서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만이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써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소서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소서 4번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저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 활동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자소서 4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짱입니다. 힘내세요.